안녕하세요.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삼가함수 파트를 좀 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과에서 이 삼가함수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조금 5027 문제 중에서 힘들어했을 5회 분량입니다. 5회에 있는 18번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몇 개씩 조금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뭐냐? 우리가 문제의 마지막 답도 중요하지만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뭘까? 요거를 좀 고민해 가면서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문제는 제가 칠판에 좀 적어놨거든요. 자, 중요 핵심 포인트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무슨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A하고 B가 있고요. 요 정도의 길이가 4cm입니다. 언급이 됐어요. 그죠? 4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A에 해당되는 각도, 다시 하면 여기 정도가 30도 각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주어진 조건은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 자, 삼각형 ABC에 있지 않는 D다라는 점을 건드렸거든요. ADB. 근데 그 각도가, 자, AB를 건드렸고 90도예요. 이 문제에서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90도짜리, 특히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요게 처음에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첫 번째. 나는 90도짜리를 그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막 90도를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다가 90도를 그리기가 제일 쉽던가요? 그지?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잖아. 원에서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주상의 점. 그죠? 요런 지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딱 90도짜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 원주상의 점 하나를 잡게 되면 90도다라는 아주 좋은 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90도짜리를 이루게 되는 각도를 어디에다가 그리면 좋을까요? 이거는 원의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다시 문제 조금 더 파악해 봅시다. 자, CD의 길이 최대값이 3입니다. 이 조건도 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방금처럼 원위의 D점을 잡을 거거든. 원위의 D점과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C다라는 A에 거리를 이어봤더니 가장 길 때가 3cm예요. 이 뜻이에요. 그럼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리 점검한다 생각하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원위에 움직이는 D다라는 점이 있어. 그죠? 요 위에 어딘가에 D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한 요 정도 어딘가에 C다라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정점, 그죠? C는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근데 D는 막 움직여요. 어디 위를 움직인다?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CD 길이의 최대는 뭡니까? 또는 최대 말고도 뭐도 물어봐? 그죠? 최소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의 한 점으로부터 원주상의 한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뭡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그죠? 원의 중심을 딱 찍으시고, 원의 중심을 찍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중심을 딱 진하게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먼저 만나는 요 점까지가 최소 길이가 되죠. 최소. 근데 우리는 지금 최대 길이를 알고 싶거든. 그러면 요 점에서 중심까지 있는 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반지름까지 연장을 하는 형태. 그죠? 요 내용은 뭐냐? 이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조금 더 더하면 그게 바로 최대의 길이가 잡힐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응용이 돼서 문제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형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을 살펴볼까요? 자, 최종 목적은 내가 그렇게 돼서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따져나갈 건데 그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반지름은 뭘까요?
우리가 외적 반지름은 대문자 R을 일반적으로 쓰지. 우리가 삼각함수가 상당히 다양한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사인 법칙도 있고 코사인 법칙도 있고 뭐 오래 줄기차게 배워봤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외접원을 건드렸다. 그 중에서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 이거는 무슨 법칙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지? 바로 사인 법칙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생각은 하셔야겠지. 얘는 사인 법칙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사인 법칙 한번 떠올려 볼까?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수는 같아요. 근데 뭘로 같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를 한 거하고 같아요. 제가 이렇게만 적어도 뭔 소리인지 아셔야 되는 거야.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다? 삼각형을 걸고 넘어졌는데 길이들과 각도들이 적절하게 언급됐는데요. 큰 틀에서는 90도짜리를 뭔가 만들고 싶은 거야. 두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최대 거리를 구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지금처럼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최대 거리를 구하면요. 적어도 지름보다는 길겠죠. 지름보다는 길 겁니다. 최대값은. 근데 상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놓은 길이가 지름보다 짧은 양상을 혹시라도 갖더라. 그러면 요 점을 밖에다 찍으시면 안 돼요. 다시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만큼의 원이 있고요. 요 정도 점이 아니라 안쪽 내부로 들어가는 C점이 있고 그 다음 요 원위를 움직이는 D점이 있다라고 치자. 어딘가에서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D점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쪽의 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요 정도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연장을 쫙 할 거거든. 그러면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까지 더해야, 다시 얘기하면 반지름까지 더하시면 이때 바로 최대값 길이가 나올 건데요. 요때의 최대값은 지름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그림의 상황을 적절하게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요 정도를 기본 상식으로 보고 문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요거 잠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문제를 정확하게 상세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진짜 그림을 적절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뭐 요렇게 돼 있는 여기가 A, 여기가 B 정도 되고요. 뭐 각도가 한 30도 각도니까 요 정도 돼 있는 요런 식의 시점이 한 요 정도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AB 길이가 4cm예요. 그랬으니까 요건 4 잡으시고 그 다음 D점의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90도가 되는 아주 좋은 각도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름으로 갖는, 다시 A, B를 지름으로 갖는 원 하나를 쫙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정도의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 바로 이 녹색 원주상에 D점이 어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요 정도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원주상에다가 점을 잡게 되면 90도를 만들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럼 이 원의 지름은 몇 cm인 거야? 그지? 지름은 여기가 4cm니까 중심을 딱 찍었을 때는 여기도 2cm, 여기도 2cm로 이렇게 갈라지겠지. 자, 그런 다음에 안 써먹은 건 우선은 여기 각도는 30도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은 요 바깥에 제가 지금 시점을 잡았거든요. 그럼 요 C에서 녹색 원주상까지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관통을 해서 끝내면 안 되지. 어디까지 가야 돼? 연장을 쭉 해서 요 정도 위치를 뒤로 봤을 때 바로 요 점에서 요 뒤까지의 거리가 몇 cm래? 그죠? 3cm라는 특이한 길이가 잡힌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처럼 C가 바깥에 빠져 있으면 요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길이, 다시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요 지름보다는 크겠죠. 근데 보니까 지름보다 짧은 길이가 잡혔거든. 그럼 내가 어딘가에서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그치? 어디를 잘못 그린 거야? 요 시점이 원 밖으로 빠져나갈 애가 아니구나. 그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가서
한 이렇게 가져 있는 이런 그림이었겠구나. 한 요 정도 안쪽에 시점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지우면서 가잖아요. 그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요런 지점들을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어지는 요만큼 길이. 자, 한번 색깔 달리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점에서부터 중심을 관통하게 정확하게 이어놓은 요 길이가 바로 3cm가 됐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반지름이 있지? 요거는 2겠지, 2. 나머지 하나 요만큼은 1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또 반지름이니까 2cm. 다시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도 반지름이니까 이런 상태가 펼쳐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일이 생겼거든요. 사실 이 뒤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2cm에 여기 1cm. 자, 이 일에 각도 30도가 잡힌 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 제가 색칠로 표현할 건데,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여기가 1cm이고 여기가 2cm이면서 30도를 가져가는 이런 애. 제가 그림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요게 30도 2대 1대 루트 3 길이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직각은요, 여기가 직각이겠죠, 여기가. 사실 그림이 여기가 직각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여기가 루트 3cm, 여기가 2cm로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들어갔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여기 2cm, 또 이쪽도 2cm니까 여기 2cm. 자, 요거 한번 그림만, 삼각형만 옮겨 놓을게요. 자, ABC라는 삼각형을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한 요렇게 돼 있으면서 요런 식의 ABC가 맞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 정도 돼 있고, 여기가 30도 돼 있고, 요만큼 길이가 4cm인 지름으로 잡힌 거고, 요만큼은 내가 죽기 살기로 구해보니까 삼각비를 써서 루트 3인 걸 안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만 안다면,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겠지. 요건 여러분들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 코사인 법칙 쓰시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 목적인 미리 예상했던 외접원 반지름 구합시다. 사인 법칙으로 갈 것 같군요. 그럼 여기 별표 나오잖아. 그럼 여기 마주보는 둘 간의 관계가 사인 법칙이거든. 그럼 사인 30도분의 별표는, 그죠? 여기 별표. 그것은 2R이라는 지름하고 동일합니다. 푸시게 되면 18번의 정답이 나와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답은 그렇다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단해야 될 건 뭐냐? 도형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라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삼각함수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접근을 꼭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길 바란다. 요건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번 문제에서는요, 5027 5회 분량입니다. 자, 5회차 5027 5회차에 19번 문제 속도 거리 측면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하고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위치죠, 위치.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자, 위치, 그 다음 속도, 뭐 가끔씩은 가속도까지 넘어가는데요. 이 둘 간의 관계, 거기에 위치와 거리 간의 구분을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파트는 속도나 뭐 위치나 거리 이런 것들 어때? 그죠?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우는 것보다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자, 이제 거기에 기본 방향은 그림을 볼 때 주어진 게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위치에 수식이 있더라도 위치 그림보다는 속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시간 T축 잡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FT다라는 그래프는 P라는 점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괜찮겠구나, 할만하구나. 다음 여기 직선으로 잡혀있는 GT라는 애도요, Q의
속도 그래프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얘가 바로 P점의 속도예요. 그 다음 직선 파란색으로 주어진 게 Q점의 속도인 거고.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서 하나 정도 정리하셔야 될 게, 자, 속도가 플러스예요. 그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는 앞쪽으로 주구장창 움직이고 있어요. 이 뜻인 거야. 그럼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수직선상에서는 거슬러 가고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속도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죠? 자, 속도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서 백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문제가 그나마 다행인 건 녹색의 속도 그림도 축보다 위쪽에 있고요. 파란색의 직선인 Q의 속도도 위쪽이기 때문에 두 점 모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앞쪽으로만 주구장창 가고 있는 거야. 거꾸로 백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어떠냐? 요게 좀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 게 아니라 뭐 어떨 때는 조금 빨리 걷다가 또 어떨 때는 천천히 걸어서 가거나 뭐 이런 형태들의 상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바로 얘죠, 얘. 자, 문제 조건에서 얘가 주어졌거든. 자, FT와 GT라는 걸 뺐더라. 그런데 적분을 했더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C까지. 자, 우리 적분하고 넓이는 다르죠. 근데 이제 그 값이, 적분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의미가 우리가 둘러싸인이잖아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넓이가 0이에요. 이 뜻은 아니지. 근데 어떻다? 아, 위쪽과 아래쪽이 적절하게 걸쳐 있으면서 넓이가 운 좋게 똑같아요. 이 뜻이지. 그치? 우리가 적분값이 0입니다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로 보면요.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여기가 C까지거든요. 거기까지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개수로 센다면요. 요 파트를 A 넓이, 그 다음 요 파트를 B 넓이, 여기 부분에 요 정도 돼 있는 여기 C까지인데 요걸 C 넓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 중에서 요 평평한 건 아니네. 반듯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위에 있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도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사실은 적분값으로는 부호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세 개 여기까지 가서 적분값이 0 나왔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이거 하나의 넓이와 위쪽에 붙어있는 A하고 C를 더한 거, 그게 어떻다? 같더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요 수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A라는 넓이와, 이건 넓이입니다. C다라는 넓이를 더했더니 아래쪽이 색칠되는 B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졌어요. 이 뜻이지. 근데 요걸 그럼 달리 보면요. 의외로 요 B 넓이가 꽤 큰 넓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잘 보이게 제가 그냥 큰 느낌이 나게 요렇게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큰 느낌이 나게. 그러면 요 파란색 앞에 부분에 있는 A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한 요 정도 잘라버리면 이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넓이하고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다? 같은 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넓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녹색이 좀 위에 있었으니까 당분간 한 A 정도 여기까지는 A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녹색의 속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직선보다. 그럼 어떠냐? 역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따라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잡히고 있더라. 그러다가 여기하고 똑같은 요 넓이를 갖는 요 위치가 어딘지의 시간은 모르겠지만 딱 같아지는 넓이가 잡힐 겁니다. 그죠? A라는 넓이와 B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요 넓이까지가 같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건 같은 게 확실합니다. 거기에서 어떻다? 정확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죠. 그럼 그 뒤쪽으로 보면요. 뭐 색깔로 본다라고 치면 요만큼의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뒤쪽 부분은 결국 같아야 아까 얘기한 여기까지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죠? 요 그림으로 우리가 쭉 기술을 해보면 처음에 0초일 때에는 둘이 손잡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녹색이 속도가 높으니까 조금 격차를 벌이다가 녹색의 속도가 낮아지는 데에서 역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직선짜리, 다시 하면 Q가 분발을 한 거야. 아, 우리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럼 Q가 어때? 아, 내가 좀 따라잡아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격차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 있던 Q가 조금씩 따라잡을 거니까. 그랬다가 똑같아지는 그런 넓이를 갖는 요 별표의 시간초에서 둘은 어때? 한번 만나게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요 부분 넓이는요, 오히려 Q가 역전을 하는 순간에서부터 Q가 다시 뭐 한 거야? 격차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다가 위쪽의 넓이가 색칠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다시 역전됐다가 아니라 또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적어도 어떻다? 바로 이 별표초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만나는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쓰는 것보다 이 속도라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 외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따라잡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역전까지 시킨 건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19번 문제도 뭐 기역, 니은, 디귿의 선지를 찾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외우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이 상황들을 상정해 보셔라. 따라잡혔는지 역전이 됐는지 둘이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해서 19번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